습니다. 큐.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창신동의 청년 DJ 동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방송 주제가 약간 좀 특별해요. 오늘 방송 주제는 예전에 뭐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창신동 봉제마을 살길 찾기라는 그 기획 방송 있었죠. 그때 기획 방송 있었는데 동대문 그 여자님이 기획하시고 진행까지 하셨던 방송인데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제가 그런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좀 특별한 만큼 오늘 게스트분들도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짤막하게 자기소개, 게스트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를 본인들이 직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남원미싱의 정용도 사장님과 그리고 대한주름의 김선숙 사장님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방송 2차례 하고 요번에 세 번째 방송하는 남원미싱의 정용조입니다. 제가 재봉기를 취급하는 사람이고 제가 경력이 31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동네에서 거의 반평생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또 이제 문제점들을 제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나름의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송이라는 귀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방송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돼서 나오게 됐습니다. 예, 어떻게 오늘 얘기 좀 잘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 저번 방송을 제가 봤거든요. 정윤호 사장님 나오신 거 봤는데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위협적인 게스트가 아닐까 보네요. 예. 그 다음으로 그 대한주름의 김선숙 사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창신동에서 남편하고 작은 공장을 하고 있는 김선숙입니다. 뭐 저는 오늘 여기 온 게 그냥 소소한 이야기지만 뭐 창신동의 이야기라는 그 프로가 있다 그래서 그냥 제 얘기를 들려준다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뭐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즐거워야 됩니다. 방송. 네. 너무 무겁게 가면 또 안 되고. 네. 오늘 본격적으로 주제 들어가기 앞서서 갑자기 주제 들어가면 좀 무겁기도 하고 좀 뜬금없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 창신동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저는 26년째 지금 살고 있고 그리고 창신동에 대한 좀 뭐 애정이라든지 추억 뭐 이런 게 분명히 하나쯤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간단히 곁들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뭐 편하게 그냥 얘기하고 싶으신 분이 먼저 얘기하시면 되고요. 창신동이라는 곳이 이게 제가 이렇게 가장 봉제를 한 중심에서 제가 늘상 겪기 때문에 늘상 봉제 위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한 가지 이렇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접점이 있는 게 뭐냐면 창신동이라는 곳이 봉제의 생태계가 완벽하게 살아 움직이는 곳이라고 제가 늘상 느끼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뭐 성곽 같은 거, 뭐 시장 같은 거, 뭐 이런 거 모든 것을 봤을 때도 이렇게 봉제하고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봉제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이 될 건지를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창신동의 어떤 그 문제점들을 자꾸 발견하게 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뭐 쓰레기 봉투가 뭐 얼마큼이나 나왔는지 뭐 이렇게 생산 물량이 얼마나 나왔는지 이런 것 요즘 많이 보게 되죠. 특이한 게 이 창신동이라는 데가 요즘 지금 신정 연휴잖아요. 이제 여기가 정말 특이한 게 서울이 타향살이거든요. 저도 타향이고. 그런데 명절 때가 되면 차가 더 많이 몰린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고향 같다고요. 어떻게 보면 타향인데도 고향인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여기가 오히려 저희 시골보다도 여기가 더 사람이 많아요. 명절 때 되면 그런 것을 보면 오히려 더 마음이 그런 것 때문에 더 마음이 포근해지고 그래요.
오히려 그냥 명절이 아니면 사람이 별로 없고. 명절 아니 때만. 평상시보다도 더 몇 배는 많아지고.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보다도 집중도가 더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명절 때 되면 도저히 차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골목골목 꽉꽉 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정 때는 더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신정 때도 꽉 차지만 구정 때는 더 많이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유가 큰 집이 많아서 그런가? 아니요. 아닌가요? 시골의 노인분들을 네. 이곳에 모시고 오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옛날 말하면 그 종가댁으로 우리가 제사 지내러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는 그랬어요. 종가댁으로 차례를 모시러 가고 또 제사를 지내러 가고 왔는데 여기가 창신동이 시골에 부모님들이 와서 이렇게 거주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져요. 제가 또 우리 시골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실질적으로는 고향이 된 거죠. 창신동에 대한 어떤 느낌은 고향 같다. 고향 같죠. 이렇게 정리를 예, 해볼 그렇죠. 수 예, 아. 예. 뭐 저는 아예 고향이니까요 여기가. 김소도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처음으로 창신동을 알게 될 때는 제가 학교 졸업하고 이제 이거 기술을 저희 형제들이 다 이거를 해요. 형제분들 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원래 이걸 배우려고 하지 않았고 다른 거를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형제들이 다 하다 보니까 뭐 퇴근하면 와서 보고 뭐 그러다가 그거 하는 게 너무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고 이제 그때 제가 이 동네에 왔을 때는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개발이 돼서 저희가 옛날에 그 봤던 그런 모습들이 별로 없어요. 뭐 저 위에는 아파트 단지였지만 지금은 거기 아예 개발이 안 돼 있을 때는 거기로 올라가는 것조차 힘들 만큼 그런 꼭대기였거든요. 그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일하는 것도 많이 바뀌고 옛날하고 지금하고 옛날에는 일도 정말 많았거든요. 일하는 것도 많이 바뀌고 지금 이 동네도 많이 바뀌고 어쨌든 때로는 이제 개발이 돼서 좋은 것도 있는데 옛날 뭐 추억하는 거 생각해 보면 그때는 뭐 그냥 일하는 사람들도 좀 활기차고 그때는 일이 많으면 많은 만큼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은 여유는 아니어도 그 기술 배운다는 자체가 사람들이 여기가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보다 오히려 더 그때가 더 활기차고 더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모든 게 다 옛날보다는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일이 워낙 일이 또 힘들고 일이 이제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의 얼굴이 그늘이 보이는 그때 제가 처음에 이 동네 왔을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걸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이걸 이제 배우려고 맘먹었을 때 이제 직장으로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사람들도 만나면 다 그냥 근심 걱정보다는 식구들 만나면 식구들처럼 다 뭐 그때는 정말 일도 엄청 늦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좋았어요. 이게 서로 간에 끈끈한 정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별로 안 좋다는 말씀. 지금은 그게 그렇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이제 1년 12달 일 열심히 해서 그만큼 이제 뭐 소득도 뭐 12월 달에 봐서 소득도 어느 정도의 수익이 돼야 웃음꽃도 피고 전체적으로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뭐 저희 알다시피 제품이라는 게 1년에 몇 개월이 안 되잖아요. 일 바쁜 성수기 비성수기가 완전 너무 많이 지금 옛날에는 그래도 뭐 예비 작업도 들어가고 막 그런 쪽에 일이 없을 때 예비 작업이 들어가면 손을 놓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이제 힘들다 보니까 그게 얼마만큼 이제 또 팔릴지를 모르게 예비 작업을 가게에서 안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는 날도 너무 많고 일이 바쁠 때도 이제 나라에서 큰 일을 할 때는 그 큰 일 때문에 이제 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나라에서 큰 일이라면 어떤 예를 들어 국회의원 선거 대선에다가 또 나라의 큰 일 뭐 세월호 같은 경우에 맞아요. 세월호 봄에 그것 때문에 또 일이 없었고 또 뭐 조금 가을에 좀 일을 해야지 하는데 또 수능 때문에 이제 수능 보고 이제 학생들이 요즘에 이제 대학을 전부 다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분 이제 그러려면 등록금 준비를 해야 되고 이 동네에서는 일을 하면은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일을 안 하면 그 돈을 마련하는 게 사실은 힘들거든요. 왜냐면 그 시기가 딱 힘들 때니까 일이 없을 때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수능 볼 때 그때 마치고 그래서 작년 1년이
다들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드네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상신동에 대한 추억과 어떤 느낌의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어지고 이어져서 네. 아주 힘들다. 맞아. 일단 장사가 안 된다. 그렇게 아, 하다 물론, 보니까 예. 힘든 얘기가 나오네요. 아 옛날이요. 옛날에 그때는 정말 옛날에 좋았는데 좋았죠. 짧게 요약하자면 정말 좋았는데 지금은 저도 옛날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옛날에 중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가 아 그래요? 여기 보면은 이 골목길 많잖아요. 골목길에서 그 네. 애들하고 같이 그때는 근데 큰 제일 길이 아쉬운 게 없었어요. 저기 꼭대기에 이렇게 참 별 볼품 없었는데 그 좌판 시장이 있었어요. 아. 꼭대기 있었어요. 저기가 지금 숭인동 아파트 있는데 거기 낙산 아파트, 뭐 숭인동 아파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인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가. 근데 그 꼭대기 지금 대로변이 거기가 시장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진짜 그 뭐야 그 노점 그게 한 50개 이상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50개가 뭐야? 그보다 더 됐을지도 몰라요. 정말 그 또 이렇게 숭인동 그 아파트 같은데 보면 화장실 공동 화장실 쓰고 이렇게 연탄 떼고 그런 거 보면 아파트에서 연탄 뗐다니까요. 아파트가 무슨 연탄이라고 그러는데 연탄을 뗐어요 정말. 화장실도 지금 우리 그 사무실 그것처럼 그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라 그 공동 화장실. 공동 화장실 끝에 기억나는 게 집이 저도 쪽방처럼 응, 다 응. 그렇게 돼 그런 게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이쪽에. 아직 어린 나이지만 응. 그 연탄을 많이 발로 이렇게 겨울에 차고 다녔던 기억이 그냥 연탄 보이면 발로 차고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물론 나쁜 짓이지만 아니 골목 예, 골목에 골목골목 정말로 얼음 그 네. 요즘에는 염화칼슘 많이 뿌리는데 용탄재가 많이 요즘은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미끄러워서 다닐 수가 예. 없어요. 그나마 그게 네, 있어서. 근데 요즘엔 연탄을 보는 경험이 네. 좀 제 나이 또 더 이제 어려지면은 연탄이라는 게 그 연탄이 뭐예요? 막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창신동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은 저도 급격하게 바뀌었어요. 급격하게 급격하게. 그- 몇 년 사이로도 응. 그 지금 창신동에 어떤 예술을 하시는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 네. 들어오는 것도 안에 바뀐 장면이라 볼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도 그렇죠. 하나의 바뀐 장면이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좋아진 만큼 우리 제품 하는 사람들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저희 좋아져야 부모님도 하는데. 공제업을 하시니까 네. 요즘 다 놀고 계세요. 아, 근데 요즘 다들. 아이고. 네. 좋아진다는 믿음 네. 하에 항상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예, 그러면 일단 본 주제로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본 주제도 안 넘어가는데 그냥 지금 본 주제 같아요. 어떤 느낌과 추억을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가버려. 그건 이제 그런 건 뭐라 하는 건 아니고 네. 맨 처음에 얘기할 때는 특히 김선수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기 얘기할 게 없다. 네. 예. 어떻게 말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냐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창신동 분들이 그리고 말씀 되게 잘하세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이게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이게 어떤 응어리도 많으시고 예, 오늘 그런 한을 풀고 가시는 오늘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가 봉제공장 위기. 물론 이제 예전에도 위기를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어떻게 30년 보면 전부터 계속 얘기했다고 얘기- 얘기했었어요. 그게. 제가 진행자로서 느낀 드리는 질문과 포함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질문 그 어떤 느낌이기도 하고 네. 위기란 게 일단은 이어나갈 세대가 없다. 네. 예, 그것도 그게 위기라고 가장 생각을 큰 하고 가장 문제인 큰 것 문제로 같아요. 하고 뭐 그런 것도 얘기가 될 수 있겠고 네. 오늘 주제가 또 근무 시간 관련 이야기와 그리고 가게와 그 지금 봉제 공장과 어떤 시장 가게의 어떤 갑각을 관계 네. 이런 것도 잠깐 얘기하면서 어떤 해결 방안을 이제 찾는 쪽으로 네. 기울이려고 해요. 예, 그 얘기가 반드시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시점이에요. 이게 그렇죠. 뭐 어떤 그래, 예. 얘기인가 뭐 이게 지금 이제 제가 그 봉제 공장 제가 이렇게 이제 경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딱 한 군데만 거래처는 게 아니라 저희 가게가 공장이 수백 개예요. 저희 창신동에만 해도 예, 지금 창신동에만 해도 봉제 공장이 3,000개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창신동뿐만이 아니라 남대문 쪽, 저쪽으로 면목동 쪽, 수유리 쪽까지 거래처가 이렇게 새끼를 쳐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실 근데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딱 결론이 나와요.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갑과 을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가게에서 갑이라는 것을 지위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가격 결정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공임을 예를 들어서 사모님도 이제 일을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난방 한 장에 예를 들어서 공임을 재단까지 해서 이렇게 완성을 다 해주죠. 이렇게 이제 가게에서는 원단을 넣어주고 패턴을 넣어주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얼마? 그러면 나머지는 모든 걸 공장에서 다 책임져야 돼요. 근데 모든 걸 다 완성 작업을 해서 갖다 주는 데까지 5,000원이다. 그러면 5,000원에서 6,000원 올라간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100원, 200원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협상해야 되고.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아니 이게 제가 말을 실수를 했는데 5,000원에서 6,000원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5,100원 올라가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 가깝죠. 100원, 네, 100원도 어떻게 보면 100원, 200원은 어떻게? 그럼요. 근데 그게 이게- 이제 장수가 많으면 이 1,000원, 2,000원 깎이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깎여요 이게. 네, 어. 가게에서 정말로 100원, 200원이 깎이는 게 아니고 1,000원, 2,000원을 깎는 것도 너무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 방법은 간단해요. 장사가 안 되니까 1,000원, 2,000원 공임을 낮춰서 우리가 그 방리담회를 하자. 나도 그만큼 낮추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가게에서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정도도. 근데 공장에서는 5,000원을 받으면 5,000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5,000원을 받으면 사실 주인한테 가는 건 1,000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단비하고 이렇게 주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1,000원비에는 공장세, 전기세 이게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한 달 내내 하루 12시간씩 일해 가지고도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300을 기준으로 삼아요. 보통 그 공장을 운영하는데 운영 자금을 여유를 안 주고 일이 있을 때 300만 원밖에 못 번단 말이에요. 그럼 일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건데? 뭐 그냥 노는 수밖에. 그게 다 적자로 쌓이게 되고 이게 지금 30년 동안 계속 누적되어 있는 상태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신불자 막 이렇게 이런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 거래처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바뀌었어요, 제가.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흥망성쇠를 제가 지켜보면서 뭐냐면 가격 결정권을 어느 정도 공장에서 갖지 않는다면 절대 공장의 이 어려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결론적으로 가격 결정권을 공장에 가져야 된다. 근데 이게 예, 그 지금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제가 오늘 여기 나온 목적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가격 결정권을 가게에서 절대 양보를 안 하죠. 그렇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은 우리나라가 뭔 일이 있고 뭐 세상 어디에 가도 미국에서도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미국에서 공장을 해더라도 가게에서 가격 결정권을 다 가질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법으로 강제할 수도 없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러면 공장은 영원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냐고 공장 그대로 말라 죽을 수는 없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유통망을 틀을 바꿔버려야 해요. 지금은 공장에서 생산하고 가게에서 팔고 이게 아니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우리 봉제 육성 자금으로 내려오는 돈이 막대한 자금이 매년마다 육성 자금이라는 게 나라에서 내려오는 예. 거예요? 그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한 2조 원 정도가 돈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봉제인들만을 위한? 아니에요. 그게 이제 봉제를 토탈해서 우리나라에서 봉제 산업에 쏟아붓는 돈이 연간 2조 원이에요. 근데 지금 실제로 하고 예, 계시는 몰라요. 금지초문이신 거예요? 예. 시청분이 저도 인터넷을 보고 알았거든요. 오늘 얘기 근데 듣고 나서 처음 알았어요. 듣는 1조 5천억은 저리의 융자. 1조 5천억은 융자를 해주는 거예요. 융자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5천억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지원이죠. 지원 사업 이런 것에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5천원. 예, 제가 인터넷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확인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몇백억 정도는 내려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혹시 실수할까 봐서 다시 자료를 찾아봤어요. 근데 5천억 정도가 지원된 거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봉제 공장이 총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게 2조 원밖에 안 돼요. 지금 여기 동대문 이쪽에 부가가치를 봉제 공장이 서울 시내에서 창조할 수 있는 게 2조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이렇게 5천억씩 투자를 할 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좀 방법을 달려보자는 거죠.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게 회수될지도 의문스러워요. 연간 5천억씩을 투자를 해가지고 과연 이게 얼마나 회수가 될지 나라 입장에서도 경영을 했을 때도 이렇게 마구잡이로 막 아무 곳에나 막 투자를 하고 막 이렇게 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뭘 모르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뭘 몰라요. 이게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물고기 잡는 법, 그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거보다 물고기, 물고기 뭐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막 근데 물고기 잡는 법 아무리 가르쳐도 강을
주지 않으면 강이 강이 없으면. 없다면 그물이 있고 배가 있고 물고기 잡는 기술 아무리 지금 봉제공장 사람들이 그래요. 옷 아무리 잘 만드는 기술이 있어도 팔 곳이 없다면 가게에서 막아버리면 끝이거든요. 그 가게에서- 봉제인들이 에, 직접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라는 거예요. 그 뭔 말이냐면 우리 우리 동대문 DTP 1층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곳이 저도 개관한 지 일주일 만에 가봤거든요. 사실 저곳이 목적이 불분명한 거예요. 저렇게 좋은 곳에다 저는 처음에 저것을 딱 건물을 세운다고 할 때 딱 하나밖에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워낙 이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패션파크. 네, 뭐 그리고 동대문 하면 네, 동대문 패션파크. 뭐 저기 그런 공원 친구들이 패션의 모여있으니까.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예. 그게 들어서야 되겠구나. 누군가 그렇게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주변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런 가게가 질식할 정도로 많잖아요. 근데 정말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정말 공공의 이익을 나 하나만을 위해서 있는 가게들은 정말 질식할 정도로 많아요. 실제로 문도 못 여는 뭐 이런데 남어도 상가라든지 이런데 뭐 부도 나가지고 뭐 10년 넘게 오픈도 못하는 상가들도 많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봉제 공장 사람들이 직접 가격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전시관을 달라는 거예요. 전시관을 어떻게 다냐면 지금 저희가 미싱 임대를 하면 80%를 아까 그 5천억 지원 자금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일부가 네. 미싱 저희가 공장에다 임대를 해주면 1년에 4개월을 3대씩 임대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대당 10만 원 정도 계산을 하면 80%를 육성 자금 거기서 우리한테 주고 나머지 20% 세금 10%에서 30%는 공장주가 부담을 하고 80%는 그 나라에서 부담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 돈을 갖다 차라리 저쪽 DTP 같은데 그런 전시관에다 차라리 이렇게 그 80%를 지원하면 사실 엉뚱한 것으로 세금 셀 일도 없고 봉제공장 사람들이 직접 여기서 가서 이렇게 기획해서 제품을 전시를 할 수 있고 또 거기다 이렇게 그 판매망을 만약에 저런 어디야 우리 그 봉제연합회 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오다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된다 보면 정말 명실공히 그 봉제연합회가 정말로 대단한 공기업 정도로 그 정도의 위상이 생길 수 있다고 그러면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취업해도 되고. 네, 제가 말하는 게 네. 적어도 일자리가 수천 개가 생길 수 있다는 아.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지금 어디로 어떻게 나가셔야 될 것 같은 정치계로. 아니 제 생각이 그래요. 제가 뭐 어디 가서 뭐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 늘상 가슴에 품었던 생각이 그 생각이거든요. 가격 결정권을 주지 않으면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전시하는데 그 옷을 지금 아까 5천 원짜리 난방을 갖다가 내가 뭐 그런 거를 갖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은 네. 이런 봉제인 분들이 네.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어떤 루트가 필요하고 예, 그 맞아. 루트를 지원 자금으로 이렇게 육성시키고 예.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정리하자면 그렇네요. 예. 네, 굉장히 이건 좀 물론 누구나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예. 아무나 생각을 못 하는 거고 그리고 실행하기도 좀 많이 또 어렵기도 하지만 해볼 만하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예, 돈이 지원 자금이라는 거 막대한 자금을 그렇죠. 예. 정체불명인 것으로 가지 않고 투명한 쪽으로 가니까 직접 그쪽에서 관장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직접 지금 현직에 계시는 김소수 사장님께서는 시작이 어떻게 지금 뭐 말씀 들어보니까 뭐 시작이 지금 들어보지 않은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제 시작은 물론 작게 시작을 하지만 처음에는 아무래도 참여도가 얼마나 될지도 좀 그렇지만 이제 하다 보면 원래 시작이 작고 나중에 결과가 크면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런 일을 배우려고 하는 친구들도 이제 학력자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일단 뭐 이제 판로나 그런 쪽으로만 자꾸 뛰어들려고. 왜냐면 저희 같이 뭐 기술을 배우는 거 그런 거는 배제해 두고 저희도 수출품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뭐 이제 뭐 오다 받고 그런 것만 하지 직접적으로 뭐 패턴을 배운다든가 뭐 미싱을 배운다든가 그런 거는 사실 어려워하고 해보려고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아무래도 뭐 너무 크게 생각을 해서 뭐 처음부터 뭐 공장을 차려서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 부모들이 이제 이런 일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뭔가 젊은 친구들의 그런 감각으로 이제 그 친구들이 뭐 그런 거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좋은 생각이네요. 네. 예, 정리하자면은 처음 들은 얘기니까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쪽 부모님들도 굳이 저희가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너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하고 무조건 대학을 보내려고 하잖아요. 제 근데 부모님이 그러니까 아니 제가 왜 그런 생각을 조금 바꿨냐면 저희 아들이 이제 정말 저희 아들도 그냥 그래 너 아드님 열심히 나이가 공부해서 어떻게 지금 22인데 맞습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처음에 보내려고 이제 합격도 다 했어요. 네. 했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서 이제 해도 저는 되는데. 진짜 청천벽력이죠. 왜 그러냐고. 그래도 대학을 가야 네가 살 길이 있지 않냐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그 아들의 한마디가 그냥 제가 말을 멈춘 게 엄마 이거는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저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다 그래서 뭐 물론 기술을 배우고 뭐 좋은 직장을 위해서 그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직업들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 옛날 우리 배울 때처럼 뭐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정말 하고 자기가 싶은, 하고 싶은 예. 거 무조건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과도 그러면 어떡하라고 너무 가슴이 저렸는데 자 우리 아들은 미용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미용을 하고 싶다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이야기를 해보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저는 그랬죠. 아니 우리 아들을 키워서 내가 이런 일을 하라고 이걸 키웠나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 있다 다시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저희 딸도 있는데 예. 아빠랑 넷이서 이제 우리 모처럼 만에 이야기를 좀 해보자 그러고 식사하러 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제 일을 좀 가르치고 싶어서 이제 이런 일이 굳이 나쁘지는 않고 일단 이것도 기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불모지진 않죠. 네 그렇죠. 남편하고 이제 얘기를 먼저 끝내고 이제 아들한테 딸한테 얘기를 했어요. 굳이 다른 일을 찾기보다 너희들은 엄마 아빠가 이런 일을 하니까 그래도 뭐 맨땅에 헤딩이라 말든 그렇지도 않고 엄마 아빠가 받쳐주는 게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니네가 팔로 좀만 해라는 것도 아니고 미신 일도 배우고 재단 일도 배우고 판매도 배우고 그러면 우리는 온 다재다능한 가족이 그러면- 그러다 보면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이제 하나의 아이들은 기업체가 젊으니까 더 많은 걸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뭐 수출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 아직은 젊으니까 생각하는 범위가 우리보다는 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봤는데 일주일만 시간을 달래요. 딸내미도 그렇고 그래서 그래 일주일 있다 다시 얘기자 했는데 아들이 뜻밖의 자기는 미용이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장 지금 가서 물론 가서 하더라도 지금 엄마 생각은 네가 이쪽 일을 배워도 엄마가 일단 엄마 아빠가 뒷받침이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엄마 의견을 참조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는 하고 그냥 그래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정말로 이 일이 또 분명히 하다 보면 또 아니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쵸, 누구나. 계속 하려면 초심 잃지 않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다른 일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엄마 이 이야기를 한 번쯤은 더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고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알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해서 그래서 대학도 포기하고 지금 대학을 포기. 네 지금은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 원장님이 또 너무 길을 잘 잡아주셔서 다행히 아들이 거기에서 인정을 받고 너무나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희 아들 지금 미용 배우고 있거든요. 대단하네. 참 감사한 대단한. 일이죠. 그 일찍이 와 저보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뭘 해야 될지 너무나 모르겠는데. 감사하고 있죠. 그래서 그럼 결론적으로 아까 저희가 얘기하는 주제에서 지금 그 갑과을의 관계, 그 다음에 해결 어떻게 보면은 대처 방안까지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어떤 지금 그 1세대를 대체할 2세대 봉제인들에 그게 대한 가장 중요한 위기,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얘기가 나온 것 네. 같아요. 네. 예,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 부모님은 사실은 저희 부모님은 원하지 않은 편이었죠. 이걸 안 하고 대학 충분히 졸업해서 이해가요. 예, 뭐 그런 부모님도 계시고 김서숙 사장님처럼 한번 해봐라 저도 이런 분들도 처음에는 계시고 그런 생각을 안 했죠. 예. 왜냐면 그냥 평범하게
그냥 대학 가서 과 전공해서 이제 그쪽 방면으로 그냥 조금 편하게 갔으면, 왜냐면 저희 세대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모든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내 자식은 좀 편하게 가지 않나, 가야 되지 않나. 하지만 근데 그게 문제였어요. 그게. 대의적으로 보면은 그게 옳은 방향이 아니잖아요. 네, 대의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면은 많이 어떻게든 이 아들 세대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애들이지만 지금 부모님들이 결코 저희 세대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미싱 배우는 일은.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아까 생태계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쪽도 사실은 아까 이게 말씀드렸지만 공장 한 군데서 모든 걸 다 이뤄낼 수 있으려면 재단, 재봉 이렇게 크게 나눠져도 또 주변에 뭐 저희 같은 미신 가게 이런 게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옷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생태계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는. 근데 이게 지금 나 혼자 배워가지고 나는 재단 인류 기술자야. 미싱사 없으면 뭔 필요가 있어. 옷을 만들 수가 없는데. 아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 아들도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짱짱하게 생태계가 살아 있지만, 나 혼자서 재단을 배워봤자, 나 혼자 미싱을 배워봤자 주변에서 이게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전멸을 할 거란 말이에요. 세대가 단절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가격 결정권을 주게 된다면, 그래서 자꾸 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 세대들도 자연스럽게 그러면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패턴에 능력 있는 친구, 또 디자인에 능력 있는 친구, 재봉 미싱에 자신 있는 친구, 또 재단에 자신 있는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협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협동조합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거예요. 재봉은 조금 할 줄 아는데 보통 배워가지고 가방 뜨고 막 모든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로가 잘하는 분야 쪽으로 협업이 되면서 정말로 예를 들어서 물건 하나를 진열을 해놓으려면 그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협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협업. 중요한 키워드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세대들은 1세대들처럼 막무가내로 노동이 아니라, 이게 관광산업 저번 때도 얘기했는데 그 자체가 걸 수만 있다면, 정말 DTP 1층에 걸 수만 있다면, 그렇게 500개든 1000개든 걸 수만 있다면,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 서울에 관광장은 없어요. 남산타워 한번 올라가고 경복궁 한번 가고 맛집 투어 하면 끝이에요. 갈 데 없어요. 낙산 한번 벽화마을 한번 가지고. 그냥 끝이. 많죠. 중국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여기 DTP 1층 같은데 그런 곳에 만약에 창신동, 이게 권역이지만 동대문 권역에 창신동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곳에서 정말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의 관광 산업이라는 것이 누가 끌어오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거기가 뭐 기발한 게 있어. 거기가 뭐 입소문으로. 어제보다 오늘은 더 좋아. 오늘보다 내일은 또 뭐가 나올까? 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 생각이 이렇게 보면서, 요즘 친구들 머리 엄청 좋잖아요. 그리고 옛날처럼 마구잡이로 하루 벌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뭔가가 튀어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머리는 좋은데, 제가 젊은 층으로서 대변하자면 머리는 좋아요. 머리는 좋은데 뭐랄까 의지력과 실행력이 없다랄까? 막 잘 안 하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멍석을 깔아주고 풍악을 올려주라는 거죠. 춤출 친구들 용감하게 나와요. 멍석하고 풍악이 없는데 춤 아무리 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쭈삐쭈삐도 못 나와. 멍석하고 풍악만 올려주면 알아서 나와서 다 그냥 판이 벌어진다니까. 그 잔치집 좋잖아요. 난 그걸 바라고. 그러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 외국 관광객들도 와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서울 가면 정말 뭔가 잔치집 같아. 뭐 그런 거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이게 지금 정윤주 사장님 말씀하시는 어떤 해결 방안으로 2세대가 자연스럽게 그게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자연스럽게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정말 그쪽 가면 신나. 뭐 그쪽 가면 내 능력 그렇게 해서 협업하면서 가격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봉적 공장 사람들, 창시동 사람들이 중국이나 일본 프랑스 가서 옷 못 팔아요. 그 사람들이 오게 오면 돼. 그렇게 오게 해서 흥인하게 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봤는데, 2002년 또 우리 붉은 악마 같은 거 갖고 막 세계적인 이슈가 되잖아요. 여기가 동대문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럼 네임은 어떻게 해요? 동대문 한국의 목마를 언덕. 그게 자연스럽게 말 안 해도 만들어져. 의류 그렇게
뭐 그렇게 문제거리. 말 안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만들어요. 그런 거 그냥 이제 판만 벌려주면 돼. 풍악만 울려주고 멍상만 깔아주고 그걸 해보자는 거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막대한 자금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걸 그쪽으로 돌려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좀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기도 사실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얘기를 쭉 했는데 마지막 또 저희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근무 시간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창신동 사람들은 일만 한다. 네. 일만 하고 놀 줄도 모르고 쉬지도 않는다. 이런 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만 봐도 그렇거든요. 그냥 뭐 사실은 가족하고 어디 놀러 가고 하다못해 아버지랑 저는 목욕탕 간 적도 없지만 극장도 간 적이 없어요, 부모님하고. 네. 뭐 그런 극장 가고 뭐 그런 남들은 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문화생활도 안 하고 산다 이런 말 사실 그게 현실이고 그래서 김성수 사장님은 실제로 지금 근무 시간 단축을 지금 실험적으로 하시고 어느 정도 성과를 보신 분이잖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저 해주시면 같은 좋겠습니다. 경우에는 저희가 남편이랑 그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제 저희 나름대로의 이제 뭐 규칙까지는 아니어도 사실 이쪽 사람들이 시간이 없고 그 뭐 쉬어야 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마음의 여유들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공장을 일단 저희가 오너님 입장에서는 직원들은 많지 않지만 이제 저희 나름대로 규칙이 있어요. 뭐 어린이날 쉬고 크리스마스 날 공휴일 날 쉬고. 쉬고. 오. 네 이제 그 부처님 오신 날은 안 쉬나요? 그렇게- 약간 서운한 부처 네. 제가 불교라서. 어린이날하고 이제 일단은 이제 왜냐면 이게 저희 나름이에요. 뭐 이거를 뭐 전부 다들 따라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냥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게 제가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직장 생활을 해봤을 때 가장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가장 슬펐던 게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냥 어린이날하고 크리스마스 날만이라도 아이들하고 그렇죠. 함께 좀 지내줬으면 가슴 좋겠는데 케이크 한 이제 번 일할 때 이제 항상 아이들이 눈에 밟혀요. 끝나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는 근무 시간이 길었어요. 지금은 7시인 경우도 있고 8시인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아이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일하는 직원이 아이들은 없지만 그래도 그때만이라도 왜 사람이 그 크리스마스 날이나 오늘 그냥 기분이 업이 된다 그럴까요? 그리고 5월 달은 행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행사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 중에 한 날이라도 뭔가 이제 의미 있는 날을 주려면 이제 우리가 물론 그 5월 달에는 사실 바쁠 거예요. 아마 바빠요 그때는.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오너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마음을 조금만 비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하는 직원들을 그냥 그날하고 딱 이틀은 뭐 휴일 상관없이 딱 그날 이틀은 무조건 쉬는 적으로 하자고 이제 남편하고 하면서 공장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날들이 애들이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만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 애들이 성장을 해서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가정도 많은데 부모들하고 너무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부모들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놀고 부모는 부모들대로 놀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사를 가는 쪽이었는데 그 애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이 계통의 친구들을 보면 어려운 사춘기 때 좀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부모들하고의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 애들이 자기들의 이렇게 얘기를 사춘기 때는 질풍노도의 시기라 이렇게 좀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부모들하고 평상시에 대화가 없는 상태에다가 그런 어려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나중에는 이제 애들이 직장이나 그런 데를 가야 될 때도 부모님들이 항상 이렇게 같이 하면서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앞으로 뭐 성장을 해서 직장 문제 같은 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가야 되는데 이제 애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자기 좋아하는 일만 찾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부모들이 평상시 얘기들을 많이 해주지 않다 보니까 아 나는 이걸 좋아하니까 이걸 할 거야 이런 식으로만 나가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소통이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이제 직장을 뚜렷한 직장을 갖지 않으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걱정도 되고 미래가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려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요 일은 하지만 쉬는 날짜들을 이제 굳이 뭐 일 없어서 쉬는 날짜보다 일은 많지만 아이들이 지금 어린 아이들이 있다면 큰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있다면 자기 스스로가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운영진도 마찬가지고 첫째는 운영진이 그거를 실행을 해야 아이들한테 그게 갈 것 같은데
그런 시간들을 시간이 없다고만 생각을 하지 말고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뭐든지 일을 할 때는 뭐 약속이나 뭐 그런 거를 해서가 아니라 제가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을 만들어야지 내서 하는 건 안 될 것 같고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정리해 보자면은 제가 느끼기로는 근로시간이라는 게 사실 저희 법정 근로시간이 지금 일주일에 주에 40시간인가요? 물론 그거 지키기는 힘들지만 3일밖에 안 돼. 턱도 무조건 없는 그냥 거지. 3일이면 40시간 써야 그렇죠. 돼. 그러니까 이게 저도 잘 알고 있지만 부모님 뭐 40시간이면 주 뭐 8시간 근무 이런데 사실 콧방에 끼는 콧방이 나오는 네. 소리죠. 일 바쁠 때는 그 하루 12시간이 12시간 아니라 일하고. 뭐 거의 네. 뭐 12시간 일하면 물론 이게 희망사항이고 사실은 그렇죠, 15시간은 기본이고 16시간 일이 잠자고 일어나면 바로 그냥 세수하고 그냥 네. 와가지고 하고 막 이제 국경일날 이제 쉬는 거죠. 이게 국경일날 제가 늘상 얘기를 했던 게 1년에 3번만 쉬자는 거였거든요. 우리 국경일이 10개야. 달력 쉬어보세요. 빨간 게 10개거든요. 되겠죠. 더 제가 이게 일일이 쉬어봤어. 10개야. 음. 그러니까 10개 중에 이제 뭐 3일절도 있고 쭉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이제 민감한 게 뭐냐면 어린이날이에요. 애들을 기를 때 어린이날 이게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크리스마스. 또 하나 있는데 스승의 날도 좀 스승의 날 그런 거 있는지도 몰라요. 그건 그러니까 아이들이 위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그런 정말 거죠. 필요한 네.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땐 저희 아들이 다 크고 보니까 저희는 그래도 직장을 다녔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뭐 우리 딸내미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도 산타가 있다고 생각할 만큼 순수한 정말 연인. 막 아빠랑 선물 뭐 감춰놓고 몰래 갖다 놓고 그래서 걔는 6학년 때까지 뭐 초등학교 있다고 1학년 때 이제 지는 알았겠지. 근데 선물을 받고 어. 싶은 마음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까지도 근데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다른 엄마들과 이거 전부 다 생각을 해보면 크리스마스나하고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 그런 날만이라도 애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이것이 얼마든지 하려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엄마들이 이제 너무 삶에 지치다 보니까 그냥 TV 보고 싶고 그냥 드라마 보고 네, 싶고 편하게 근데 그냥. 그것이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애들 어렸을 때 일요일 날 저희가 뭐 이제 집에서 또 갔다가 하청이라 그러죠. 집에서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애들하고 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왜냐면 엄마가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애들을 따로 띄워놓는다는 게 애들한테는 추억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애들 크는 과정에서 뭐 나름대로 저 혼자서라도 뭐 연극이네 진짜 하고 싶은 거 진짜 힘든 시간을 새벽 2, 3시, 4시까지 막 일하고 이제 3시간 정도 자고 나서 애들을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전시장 같은 데 가면 한 번은 방학 때 초등학교 방학 때 한 달을 한 4주 내내 쉬지 않고 애들을 체험장이며 그런 데를 대단하신데요. 삼성동까지 코엑스. 네 거기 이제 대중교통 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네. 애들도 힘들어하고 근데 일단 거기다 풀어놓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죠. 그런 거 보고 싶어서 근데 여기 엄마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인제에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엄마들이 그렇게 별로 많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저는 너무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애들한테 그래도 그나마 시간을 좀 보내줬던 게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어린애들이 있는 엄마들이 분명히 여기 있을 거예요 네. 아마. 배우는 엄마들은 많지 않겠지만 그 소수한 몇 명이라도 있을 건데 그 엄마들이 직장을 들어왔을 때 그 애들을 생각하고 그런 날만이라도 이렇게 좀 시간을 준다 그러면 다 부모의 마음은 똑같잖아요. 집에서 그나마 뭐 쉬는 게 아니고 분명히 그 애들을 데리고 뭔가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건 오너가 해줘야 되잖아요. 오너가.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일이 바쁘면 그 시간 내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그 아이들 얘기가 사실은 사장님이 예전에 개공 있었을 때 네. 그때 또 근무 시간이 10시간 이상 됐을 텐데 그때는 예.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니까 시간 없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 바쁠 때는 거의 뭐 2시, 3시까지도 하고. 그렇다니까요. 그런 게 없나요? 혹시 뭐 물론 물건을 없겠지만 갖다 주면 그날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네. 무조건 그걸 끝내야 되니까. 정해진 근무 시간이 있긴 있는데 그거 지켜주지 않고 또 아니요, 근무 시간이 정해진 없죠. 근무 시간이 없죠. 없죠. 그때는 이제 하청을 갔다 하거나 개공을 했을 땐 정해진 근무 시간이 없고 이제 저기 회사를 들어갔을 때는 근무 시간을 두고 직원으로 채용이 됐을 때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요즘에 직원들이 거의 이 동네는 8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7시거든요. 근데 이제
8시 처음에 직원을 채용할 때는 8시로 직원을 구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 7시에 딱 하다 보니까 일이 정말 뭐 12시, 1시까지 해야 그 물건이 나올 때가 있는데 7시 딱 되면 이제 직원은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하고 이제 둘이서 그거 끝날 때까지 1시, 2시도 뭐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월급을 두고 정말 뭐 큰 공장들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이제 작은 공장을 하는 사람들은 타산이 안 맞는다 그러죠. 7시에 정말 일이 이제 물건이 마무리돼 갖고 나와야 될 시간에 직원은 퇴근을 하고 이제 둘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일 없을 때는 직원들도 어차피 같이 놀아야 되거든요. 근데 직원과 그 운영자하고 마음이 어느 정도 맞아서 직원이 좀 바쁠 때는 조금 더 해주고 네. 안 바쁠 때는 뭐 좀 일찍 끝나기도 하고 쉬는 날도 더러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조인이 돼야 이 공장 운영을 해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또 그 직원도 어차피 그 시간까지만 일을 하고 싶고 이제 자기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양보가 잘 안 되는 거 이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바쁠 때는 바쁜 나름대로 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도 직장 생활에 빨리 끝나고 싶은 마음에 직장을 들어온 거고 저희는 또 저희대로 욕심이 생기는 거고 그게 안 맞다 보니까 뭐 하청을 내보낸다든가 공장에서 개공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든가 개공은 나눠 먹기니까 나중에 일 안 바쁠 때도 그 운영자가 돈을 안 줘도 되고 하는 만큼 나눠 먹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원을 채용하기가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바뀌는 거예요. 하청 갖다 주고 그냥 여기서 개공만 드리는 경우로 하는 경우도 많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비 효과 같아요. 아까 정 사장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자기결정권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렇기 좋은 의견을 때문에 내셔서 계속 돈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이 안 맞으니까 이거를 자기 임금을 깎아먹는 네. 시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네. 돈을 이제 지금 수입이 네. 그렇기 때문에 개공을 쓴다는 거, 직원을 채용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말 큰 일이 아닌 이상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그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열악한 근로 조건이 네.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구조가 네. 구조상으로 봐야 되는 네. 거예요. 맞아요. 구조 자체가 구조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는 구조다. 예. 예, 오늘 좀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아니 근데 하는 것 이게 같아요. 예. 그 무겁고 무겁지만, 그거지만 이게 그 가능성이 더 큰 것일 수도 있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이게 사실 이게 놓치면 안 되는 거대한 에너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이게 정말로 기회가 되고 서울이 대한민국의 큰 단계로 업그레이드 도약할 수도 있는 정말 자산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자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머리 좋은 사람들 왜 이걸 생각을 못할까? 이렇게 좋은 자산을 이렇게 좋은 기회를 왜 그냥 가만히 두고 볼까? 정말 마당만 풀어준다면 마당만 이렇게 해준다면 정말 알아서 나가서 춤을 출 텐데 그렇게 되면 나라에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세금도 더 많이 거친다니까요. 아니 세금이 더 많이 거치는데 나라 운영하는 사람들 얼마나 좋겠어요. 저 처음에야 투자를 해야 되겠죠. 우리 시골이 지리산이거든요. 그 지리산 그 권역에 뭐 지금 케이블카 온다고 난리예요. 남원 뭐 함양 구례 그쪽으로 케이블카 온다고 난리. 왜 돈을 그렇게 수백억 수천억씩 들여갖고 케이블카 놀라고 그러냐면 그 관광객들 유치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서울에는 이미 그게 창신동 동대문 권역에는 그게 이미 갖춰져 있다니까요. 케이블카 그렇게 막대한 돈 안 들여도 된다니까요. 아니, 갖춰져 있는 거 살짝만 풀어주면 살짝만 그쪽으로 하면 방향을 바꾸면 오히려 돈도 더 지금보다 더 적게 들어가고 아주 확 업그레이드가 될 텐데 나라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옷을 이렇게 많이 팔게 되니까 이렇게 세원이 이렇게 다 노출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금도 더 많이 거칠 거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평생 일해온 거 30년 노하우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후대적으로도 가고 또 이렇게 부가가치가 크게 높아질 거고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더 빨리 창신동이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으로 정말 재밌을 거예요. 저도 일자리 예. 생기고. 예. 근데 개인적으로 2세대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2세대가 어떻게든 지금 공제업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지금 대학 뭐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대학을 좀 먹었다 할 수도 네. 있고 네. 요즘 애들이 또 대학 웬만하면 가니까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안 하려고 하거든요. 보지도 않고 예. 이 봉제업 하면은 부모님이 지겹게 봤던 그 봉제 맞아요. 미싱 돌아가는 힘든 소리죠. 모습만 예, 보다 맞아요. 보니까 예. 그리고 지금 또 이야기가 또 이게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저희를 있게 해준 지금 나라를 있게 해준 1차 공업이잖아요. 섬유공업 1차 공업인데
그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게 하던 어떤 도약이 되게 해준 계기도 1차 산업 발달로 이렇게 된 건데 어떻게 너무 하대한다. 지금 와가지고 지금 아니고 부가가치가 별로 없다고 네. 네. 너무 그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고 저희 부모님이 봉제를 하시니까 그런 서운함도 들고 하거든요. 많은 생각이 교차하는데 어떤 뭐 지금도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무 시간 그리고 어떤 각각의 관계 그리고 2세대 이야기 했는데 이거를 좀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뭐 예전 얘기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는 예전 얘기를 한 건데 그때 또 그때 살아보셨던 실제로 살아셨던 분들이고 그리고 아니면 또 미래에는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오늘 방송 좀 마무리해 보고 싶어요. 그 제가 그 우리나라 그 산업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뭐 기업 뭐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한탕해 갖고 돈 벌어서 몇십억 벌면 튀어버리겠다. 털고 끝나자. 예. 그러고 나서 시골 가서 펜션이나 짓고 그냥 편하게 살자. 음, 대부분이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썩어 빠진 생각이라니까. 이게 진짜 도둑놈 심보라니까요. 평생 자기를 있게 해주고 돈을 벌게 해준 것이 그냥 배신하고 때려버리고 가겠다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좋게 봐도 90% 이상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지금 장사할 때 왕창 빼먹겠다는 생각밖에 안 한다고요. 단시간에 왕창 빼먹겠다는 생각. 품질이 어디 있고 다음 세대가 어디 있고.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뭐 굶주릴 정도는 아니지만 많은 돈을 벌지 못하면 굶주릴 정도는 아니거든요. 제 자식이 지금 9살이거든요. 아들이 9살인데 너는 나중에 기계 고치는 기술자가 되라. 단지 미싱이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미싱이 살지 못하면 너 오토바이를 고쳐라. 왜 그러냐. 아빠가 기계를 고칠 때 좋은 게 하나 있다. 아빠가 기계 고치는 것을 사람들이 되게 고치고 나서 그 기계를 썼을 때 행복해하는 모습이 굉장히 기분 좋다. 오토바이를 만약에 나중에 오토바이로 네가 만약에 그때는 미싱이 다 사라진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오토바이를 타도 마찬가지다. 오토바이를 탔을 때 그때 감성. 지금 아빠가 가지고 있는 거 기계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거. 근데 옷도 마찬가지예요. 그 옷을 입었을 때 누군가는 행복감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해보자는 거죠. 행복감. 그 누군가는 제가 전에 나왔을 때 그 얘기를 창신동 봉제가 특별하다는 것이 뭐냐면 부속 하나하나에 다 사람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체온이 들어가 있고 사람의 온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입었을 때 사람이 누군가는 만들면서도 누군가는 행복해 하겠지. 누군가는 이 옷을 입겠지. 그런 생각하면서 만든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이 옷을 입고 누군가는 따뜻하고 누군가는 멋쟁이가 돼서 또 선을 보러 가기도 하고 또 데이트도 할 거고 또 어떤 친구는 또 뭐 회사도 갈 거고 이런 생각 그러면서 이렇게 행복하고 안심해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제 자식도 기계를 만질 때 그런 사람이 인간이 그런 인간이 되기를 바라고 기계를 만질 때 그런 사람이 그런 기술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게 아니 뭐 잘 누가 배운 게 아니라 제가 늘상 여기 사모님도 예. 제 팬이거든요. 스티브 잡스 같으세요. 아니, 감성을 딱 이 입히는. 사모님이 제 팬이에요. 이렇게 어. 제가 기계를 고쳐주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제가 오기를 바라고 제가 와서 기계를 고쳐주면 정말 웃는 낯으로 정말 기분 좋아해 주시고 그게 돈으로서 보상받는 것 그 이상의 어떤 자부심이라 이런 게 있어요. 정말로 그게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나를 좋아해 주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일을 직업을 통해서 저는 그래서 이런 직업이 후대에 이어지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제 자식이 이어받기를 원하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자꾸 이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단절되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란 말이에요. 미신계 스티브 잡스. 아니 정효재 사장님, 정효재 사장님 일장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또 자본시위 하면은 또 김선수 사장님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그 마지막으로 그 드리고 싶은 말은 저도 사실 미싱을 하는데 저는 진짜 자부심이 있거든요. 제가 이 미싱을 하는 거에 항상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을 역군이시죠? 하는 친구도 산업 많고 또 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하지 않은 친구들을 가끔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애들이 남편이 뭐 뜻하지 않게 명예퇴직을 했다든가 그랬을 때 이제
집에서 살림만 했던 친구가 막상 이제 나와서 할 게 없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래도 내가 기술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 대우받고 내가 만든 옷이 너무나 예쁘게 잘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배운 게 얼마나 잘했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평상시에 이제 가끔 생각을 했던 게 있어요. 제가 미싱을 하니까 이제 뭐 이 봉제 뭐 다른 분야들도 많지만 미싱을 하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제가 40 후반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마지막이라고 그나마 40대도 몇 명 보기는 했는데 저희가 마지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15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나마 이제 뭐 그 나머지는 그냥 일은 하되 그렇게 젊은 뭐 열정을 담을 정도로 일은 안 돼요. 몸이 사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뭐 무슨 뭐 오다따고 팔로도 좋지만 미싱 문제업을 기술을 배웠으면 좋겠다. 네. 미싱 기술과 재단 기술 이런 거. 재단 네. 기술이나 미싱 기술을 이제 직접적으로 그런 걸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막 그런 열정만 있다 그러면 네. 그 우리 친구들 보면 지금 공무원 뭐 시험 본다. 대부분 그렇죠. 대기업 간다. 네. 너무너무 열정적이잖아요. 그 열정을 이게 봉제업에 그냥 재단이나 뭐 미싱이나 그쪽으로 붙는다면 나중에 이제 지금 당장은 그게 분명히 이게 과연 될까 뭐 그런 걱정들은 할 거야. 근데 이제 우리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다 보면 정말로 그 젊은 친구들이 지금 저희보다 훨씬 잘 될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는데 이제 이쪽에 그 친구들이 접해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고 누가 뭐 건너 한다 그러면 볼 수 있지만 진짜 사장님이 그런 쪽으로 그런 일이 실행이 된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볼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 볼 수 있는 게 많다 보면 그 친구들도 반드시 미싱도 배워야 하고 재단도 배워야 되고 그게 정말 그 공무원 시험이나 대기업 들어갈 정도의 그런 열정만 보인다 그러면 우리 계통은 그렇게 길게 그렇게 고생은 물론 하겠지만 그런 열정만 있다 그러면 이게 더 빨리 큰 성공은 아니어도 대기업에 들어가서 뭐 그 받는 뭐 연봉보다 더 낫지 않을까 분명히 그게 있거든요. 대기업 연봉이 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뭐 물론 직장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그게 많다고 보지만 이게 분명히 그 친구들이 그 열정으로 이걸 배워놓는다 그러면 대기업에서 받는 연봉보다는 훨씬 높다고 자부심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많이 이 직업 이런 일을 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딱 돼 있다고 하면 그 친구들이 분명히 지금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만 만약 있다 그러면 요런 일을 배우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고 분명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거든요. 이게 나는 그 친구들이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분명히 그거를 하고 나면 나중에 후회는 분명히 안 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 일을 너무너무 뭐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게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 그 친구들도 아마 나중에 저 정도의 나이 되면 그때 그 일을 어떤 계기로 시작을 했지만 참 잘했어 하는 그런 뭐 자기만의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꼭 이 젊은 친구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알려고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시작은 좀 미약하겠지만 끝은 분명히 좋을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구절 같은 약간 착각이 끝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할 것이다. 네. 굉장히 감명 깊은 말씀이에요. 왜냐면 근데 또 자부심을 또 느낄 수 있는 게 저희 부모님한테 가끔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의류학 수업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좀 관심 있어서 패션 같은데 관심 있어서 들으면은 뭘 만들어 오라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우리말로 하자면 가다로 떠오라. 보통 그런 거예요. 패턴이 이제 가다니까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하다 보면 아버지가 뭐 하는 거냐고. 뭐 이거 학교에서 해오랐다 했다 그러면 대충 쓱쓱 그려주거나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봉제 같은 경우에는 또 학교마다 보는 패션 디자인 학교가 있는 학교는 대부분 패턴실과 어떤 미싱 갖춰져 있는 그런 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보고 배운 게 많잖아요. 딱 보면 미싱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삐뚤빼뚤하고 그냥 막 난리가. 처음엔 다 그렇죠. 네. 근데 또 한 3, 4학년씩 되는 사람들도 그러거든요. 왜냐면 많이 해보지 않으니까 맨날 그림만 그렸지
실제로 하는 시간은 별로 안 돼요. 사실 학부 수준이라는 게. 열정을 붙질 않아서 근데 그래요. 그건 단지 대부분 과제인 과제인 과제를 거죠. 해야 대부분 된다는 생각만 이거는 싫은 거야. 하고 하기 이거 하기 때문에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그리는 건 좋은데 뽀대가 안 이거는 날게. 뭔가 뽀대도 안 나. 그러니까 이거는 좋아. 그러니까 이거 있죠, 이게 뭐라 해야지? 네. 3D 네. 입체 패턴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멋있어 보이는데 네. 이거는 뭔가 이거는 왠지 내가 해야 되지 않을 것 같고 막 그런 게 은연스럽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또 무시를 못해요. 그 옷이라는 것은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 첫 그렇죠. 번째가 그게 네. 이제 중요하죠. 저는 미싱하는 작업이 제일 디자인이 중요한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디자인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옷은 원가가 5만 원짜리가 50만 원이 될 수 있지만 500만 원짜리도 될 수 있어요. 패턴 하나로. 그게 디자인이에요. 음. 디자인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이게 패션이 정말 큰 장점이 있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원가에 비해서 가격 결정권이 가격 요인이 굉장히 저런 유럽 패션 같은 데 보면 터무니없이 비싸잖아요. 근데도 뭐 여전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고요. 그게 정말 매력 있어. 어떻게 보면 창신동의 어떤 옷 입고들로 네. 그렇게 되는 정말 네,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을 해보자는 거죠. 창신동 브랜드화를 시켜서 아예 그냥 어떻게 하죠? 그럼? 근데 그게 단순히 기존에 그러려면 젊은 친구들이 예, 단합이 돼야 돼요. 이쪽에도 젊은 친구들 분명히 정말 많을 그런 건데. 사람들을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면 똑바로 제대로 과감하게 제대로 육성해야 됩니다. 제대로 적이에요. 그 창신동 사람들이 그걸 갖다 자발적으로 끌어내지 않는다면 이 동대문 권역에 있는 이것을 자발적으로 이 에너지를 갖다 합해서 흥을 나서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 스스로 참여를 하게 되고 스스로 자원을 스스로 토해나게 하고 사람들이 참여를 스스로 하고 해서 그래서 가격 결정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면 나한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누가 참여를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가격 결정권이라는 게 정말 마당을 마련을 해줘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나라에서도 지원이라는 것은 언제까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길어야 봐야 몇 년이란 말이에요. 2, 3년 뭐 길어야 4, 5년 뭐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되려면 제대로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정말 올바로 어떻게 하면 기억은 다들 많이 배웠잖아요. 제가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머리가 이 정도 들어간다면 대학 박사들 된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그 많은 책을 읽고 수천 권 수만 권 책 읽은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그 사람들 그냥 제가 툭 던져주면 다 알 거야 무슨 소린지. 박사라고 책을 많이 읽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 박사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닌가. 무진자 그러니까 존경을 받지. 아니 뭐 박사로 해봤자 그냥 취업 안 돼도 아, 교수 아니면은 사실은 제 아는 형님이 박사인데요. 음. 취업 안 돼서 요즘에 아, 힘들고 많이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다행이고 네.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아, 길이 그렇죠. 그렇게 이거라니까요. 생각하면은, 예, 어떻게 그럼요. 보면은, 예. 자부심 갖고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분명히 어떤 일이든 있어요. 근데 그 시행착오를 막 너무 안이한 생각으로 아 이거 안 되겠지 하는 그런 거보다 이런 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내가 언젠가는 정말 잘 될 거라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인드만 갖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제 뭐 그게 나중에는 아 내가 그때 참 잘 견디고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첫째적으로는 젊은 친구들이 미신 기술이나 재단 기술을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좀 가르쳐 하는데도 아버지가 저리 가면 말이 바빠요 이렇게. 왜냐면 그건 구체적인 얘기를 부모님하고 나눠보지 이게 않고 제가 이제 기술을 배우면서 제가 이제 31년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기술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처음에 도로에바 쥐는 데까지만 6개월이 걸려요. 그냥 아무나 쑤시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아, 도로에바에 내 굉장히 손이 복잡하고. 아니 이 도로에바가 내 몸에 딱 붙어요. 그리고 그 기계가 고쳤을 때 그 기계가 어딘지 단 한 번에 찍었을 때 90% 이상의 성공률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계를 딱 봤으면 노래만 봐도 저 기계가 속 내용에 엑스레이 찍듯이 느껴져야 돼요. 정말로 느껴져야 돼요. 그게 이제 기계가 말을 건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상태가 되려면 고생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아버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 상태를 갖다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눈앞에서 보이는 단순한 이렇게 그려갖고 자르고 이게 아니라 아버님은 그 상태를 넘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거예요. 쉽게 기술을 하는 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게 아니에요. 그게 머릿속에 있잖아요. 벌써 완성됐을 때 모습이 벌써 다 있는 거예요. 벌써 그리기 전에도 원단 딱 갖다 주면 옷이 어떻게 완성될 거라는 걸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디자이너는
그 옷이 팔릴지 안 팔릴지까지 다 알아야 돼. 그게 디자이너거든요. 패션의 흐름, 트렌드가 어떤 것까지 다 알아야 그게 디자이너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려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정도의 저기가 되려면 일을 사랑해야 되고, 정말 제가 이렇게 그런 말을 하는데, 내가 일을 하다가 죽어도 행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상태를 아버님이 틀림없이 경험하시니까 쉽게 넘겨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각오가 없으면 이제 너 여기서 과연 일하다가 죽어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덤벼라, 이런 이겨낼 얘기 수 같아요. 있을까 하는 네. 막연한 그러면 불안감 근로기 때문에 증법을- 부모님이 근데 산재 처리해야 되나? 아니 그 정도의 각오 없이 서울 바닥에서 각오. 밥을 어떻게 먹겠어요? 근데 서울 바닥에서 사는 사람들 대단한 거예요. 뭐든지 그 직업 하나를 가지려고 했을 때는 그만한 시간도 필요하고 근데 의지력인 것 같아요. 내가 네. 정말 이게 필요해서 하는 거여야지. 네. 아, 나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해갖고는 절대로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부모님이 보셨을 때는 나 이거 좀 가르쳐줘가 아니라 내가 왜 이거를 배우려고 하는지 부모님한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정말 짜임새 있게 부모님한테 하고 나 이걸 진짜 배워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좀 보이면 부모님도 장난스럽게 아이 뭐 안 된다고 하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 부모님이 강 이렇게 생각하셔요. 수영해서 건너가면 그러잖아요. 가다가 빠져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도전 의식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빠져 죽는 사람도 있지만 강을 건너가는 사람들이 1000명이면 999명이거든. 남자들 건너가겠다고 하면 건너가기 전에 그 포부라는 것은 대단한 거, 각오라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건너갔다 와 보면 자기 자신이 성장해 있고 다른 세상을 또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점점 처음에는 이런 개울밖에 못 건너가지만 나중에는 큰 강을 건너가게 되고 그러잖아요. 뭐 이게- 결론적으로 예. 일단 얘기를 종합하면 재단 기술은 안 배우는 쪽으로 아니 그런 포부를 정도 아니 뭐를 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를 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뭐 재단 기술이 아니라 그다음에 나중에 어떤 곳을 가더라도 제가 이런 말을 하는데 직업에 엉성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죄를 짓는 거예요. 소명의식. 아니 굉장히- 누구라도 마찬가지. 예.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내지를 10번을 줘야 되는데 9번만 줘했어. 그래갖고 내지가 중간에서 풀려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 오늘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게. 명대사들을 아니 실제로 뭐 이게 실제로 제가 늘상 경험하는 거지만 예. 10번을 쪼야 된다고 하면 반드시 10번을 쪼여야 되는 거예요. 연결이 있군요, 딱. 그럼요. 그게 이제 경험이고 이제 노하우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시간이 그걸 만약에 그만큼 그런 게 내가 있어요. 양심을 조금이라도 속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정신이 약간만 산란스러워도 그게 안 지켜진다 그러면 많은 자책을 하죠.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겠어요. 제가 이렇게 그만큼 경험이 많다는 건 실패를 많이 한 거잖아요. 정말 후회스럽고 정말 미안하고 내가 왜 그걸 10번 안 줘고 9번밖에 못 줘했을까? 내가 왜 정신을 똑바로 못 차렸을까?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야지. 다음에는 더 집중해야지. 직업이란 건 끊임없이 그렇게 자기하고의 어떤 각오인지도 몰라요. 그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도둑질이야. 그거 제대로 안 하면. 그냥 나한테 돈을 주고 일을 시켰는데 그러잖아요. 나한테 돈을 주고 일을 시켰는데 내가 그걸 똑바로 안 해봐요. 내가 무단으로 돈을 갈취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 직업이 정말로 직업다워지고 어떤 것이든지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근데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제 저희 아들을 보니까 네. 부모님들이 자식을 보는 관점이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 아들은 사실 제가 봤을 때 좀 의지도 부족하고 제가 어디 가서 끈기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직업을 찾고 갔는데 너무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님들이 집안에서 딱 봤을 때 내 자식으로만 보잖아요. 근데 물론 자식들도 엄마 아버지니까 뭐 어리광 피고 싶고 그런 것만 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막상 그 자식도 밖에 나가면 책임감도 있고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너무 막연한 걱정을 하니까 막 힘든 일은 쟤는 못할 거야 하고 너는 하면 안 돼. 근데 절대적으로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아들 보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걸 너무 걱정했는데 막상 거기 가서 일하고 너무 많이 인정을 받고 그 손님들한테도 그 원장님이 원희쌤 어머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그분들이 너무나 아들 잘 둬서 좋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내가 자식을 잘못 봤구나. 근데 모든 부모님들이 아마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뭐든지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 배우겠다 하는 그런 그렇죠. 얘기를 예. 농담 삼아 던져도 그런 걸 한 번쯤 더 생각하고 부모님들이
왜 배우고 싶은지 이거를 하면 얼마만큼 시행착오도 필요하고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방송을 들으면 그런 얘기를 자식들한테 자꾸 하다 보면 자식들도 뭔가 내가 좀 편한 직업보다 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얻어지는 그런 수익 생각하면 뭐 대기업의 그런 연봉보다도 낫다고 했잖아요. 제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네. 그러다 보면 그 애들도 반드시 자기 직업을 꼭 그 편한 직업만 찾지 않고 분명히 그 친구들도 그럴 친구들이 많은데 부모님들이 너무 못 믿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품었던 자식들이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게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절대 밖에 나가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든지 인정받고 그 친구도 잘할 수 있는데 부모님들이 너무 자식으로만 보니까 근데 그런 게 정말 중요해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이런 배운다고 했을 때 용기를 주면서 자꾸 배우게끔 근데 그런 저희 부모님 아버지가 그렇게 깊은 생각은 안 하신 것 같고 그냥 저기 이렇으면 빨리 바둑 TV 봐야 되는데 그 바둑을 그거 무슨 재미로 보는지 모르겠는데 네. 바둑을 남이 두는 바둑을 그거 네. 그 뭐 다시 네. 하는 거죠 네. 있잖아요. 네. 뒀던 시합을 또 다시 이렇게 그걸 왜 또 지겨 죽겠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보시니까 그런 거 하실 때 아이들하고 조금 이제 성장한 저희 나이 때 되면 거의 다 성장을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애들하고 자꾸 직업에 대한 얘기, 뭐 기술에 대한 얘기, 어느 쪽이 이제 뭐 꼭 처음에는 누구나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 분명히 자기 길이 있는데 그 부모님이 자꾸 용기를 주면서 이 미싱을 배운다 그래도 그거 야, 나 힘든데 그거 해보니까 힘든데 뭐 비전도 없더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거를 해보니까 이제 내가 좋았던 얘기, 내가 돈 벌었던 얘기, 얼마만큼의 일을 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얻어지고 분명히 이 미싱이라는 게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저기는 있거든요. 보답은 분명히 있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 이제 노는 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선뜻 아유 뭐 그거 비전 없어서 안 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쪽 그 제품이라는 계통은 부지런만 하면 정말 분명히 길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윤주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길이 루트가 어느 정도 조금 뭐 그런 게 조금 된다고 하면 분명히 젊은 친구들도 자꾸 접하다 보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아마 같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수도 있어요. 그 방송을 요즘 이제 지금까지 하면서 느낀 점이 네. 구청장님이라도 어디 빨리 여기 데려다가 네. 앉혀놓고 네. 이야기를 좀 듣게 해주는 게 네. 진짜 구청님이 실제로 구청장님이 많이 네. 우리 방송국에 방송도 하셨고 네. 굉장히 좀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예, 종로 구청장님 한번 이 방송을 꼭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제가 생각했을 때 꼭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다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방송은 네. 굉장히 중요한 방송이고 이거를 네,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좀 예, 공감을 이런 해주셨으면 예, 좋겠다. 공감해 예. 주시면 좀 이렇게 예. 좀 젊은 오늘- 사람들이나 예. 뭐 다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1시간 정도 더 이야기를 네. 많이 했는데 1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를 굳이 제가 마지막에 정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또 정리하기도 좀 물론 제 능력 밖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듣고 실제로 그 이야기 속에서 느껴지면 해요. 중간 과정에서 듣던 이야기를 실제로 듣는 분들이 이렇게 느끼셨으면 하고 그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더 한마디씩 더 하고 그다음에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편하게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아니 작년이죠. 그러니까 2014년도에 다들 어려웠거든요. 예.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2015년도에도 다들 아프지 말고 좀 이렇게 일감 좀 많이 좀 들어와서 사는 일감이 것이 많이 들어와야 조금 감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사는 게 조금이라도 좀 부드러워졌으면 하는 것이 사실 바람이죠. 그러니까 2015년에는 조금 약간 기름칠하는 에. 그런 15년이 그런 올해가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예. 마지막으로 김선숙 사장님. 저희 제가 지금 나이가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그 기술이라는 게 몸을 다 필요로 하는 일이잖아요. 아픈 친구들도 많고 수술을 해서도 쉬지도 못하고 그냥 일을 계속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어차피 이 기술을 배웠고 그런데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친구들이 이제 올 한 해는 몸은 비록 아프지만 마음이 부자인 그런 한 해가 됐으면 마음이 좋겠어요. 부자인. 예. 12월 되면 아 올해는 정말 좋았어. 올해만큼만 더도 덜도 말고 올해만큼만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아 정말 박수 한번.
저도 오늘 방송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소회가 좀 힘들기도 했지만 굉장히 뜻깊은 방송이었다. 예, 물론 제가 방송을 해봤자 몇 번 안 해봤어요. 제 지인들이랑 같이 여기서 이제 방송을 우연찮게 기회를 얻어서 하게 되었는데 물론 그 방송만의 다 나름대로의 특성과 재미가 있는데 오늘 방송이 굉장히 뜻깊은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사실 듣는 것도 쉽지가 않고 이런 중요한 얘기를 듣는 것도 쉽지가 않고 실제 당사자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한다는 자리고 마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역사의 한 장면이 있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 방송이 막 이렇게 많이 퍼져가지고 이런 얘기를 예. 뭐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 너무 감사하고 저는 네. 그냥 제 얘기를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네. 얘기라 해서 그냥 처음에는 후회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오늘 두 분 다 프로 방송인 같으셨어요. 아, 진짜 너무 같이 다들 좋으시고. 편하게 해주시니까 예, 뭐 김소수 사장님의 소회는 일단 그리고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오늘 없어요. 방송 그럼 네. 마지막으로 방송 오늘 하신 소감에 대해서 정윤수 사장님께서 짧게 얘기하시고 마치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제가 뭐 말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다행이네요. 뭐 다 얘기를 해서 뭐 이게 이제 이 방송을 보게 된다면 예, 이게 정말로 뜻이 있고 정말 할 수 있는 뭐 정책 세우시는 분들, 예산 집행하시는 어떤 뭐 나라에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의 꼭꼭 봤으면 제가 좋겠다. 제 욕심을 갖고 제가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저는 여기서 단 10원짜리 하나 이익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로 진실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고 참조를 해주시면 정말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거고 정말 신나는 미래가 좀 또 장체적으로 봤을 때 부강한 서울, 부강한 대한민국의 일조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꼭 참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박수 한 번 더 안 드리고 갈 수가 없네요. 자 오늘 길고 짧다면 짧고 길었다면 긴 방송을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새해 들어서 신년 들어서 그 봉제마을 살길 찾기 방송은 처음인 것 같아요. 신년 들어서는 처음인 것 같고 제가 또 처음 그 원래 진행하시던 분 좀 대신에 처음으로 제가 투입이 됐고 오늘 또 굉장히 많은 정보와 그리고 뜻깊은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그 나왔던 게스트분들 소개하면서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원미싱의 정효재 사장님 그리고 대한주름의 김서수 사장님이 그리고 MC 동키 그리고 저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장님 라디오 던 방송국의 국장님 그리고 엔지니어 닥터빈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어요.